오늘도 참 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켜고 침대에 누우신 당신의 마음은 어떤 모양인가요? 혹시 불을 껐는데도 눈앞에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선명하게 지나가지는 않나요?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혹은 자식 걱정이나 내일 있을 병원 예약 같은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휘젓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지혜가 쌓이는 과정이라지만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마음의 짐은 젊었을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타인의 마음,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들 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정신을 가졌던 한 철학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고 평생을 저름바리로 살아야 했던 불운한 처지였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픽테토스가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죠. 그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신의 영역이나 자연의 순리에 맡기고 당신은 오직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뻗어 있던 생각의 손길을 거두어 내면의 고요함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이제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가 가슴을 채우고 다시 입으로 나가는 따뜻한 숨이 당신의 불안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이불 속으로 깊게 가라앉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을 긴장하게 했던 모든 근육이 마치 따뜻한 햇볕에 녹는 눈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 목소리와 당신의 고요한 호흡만이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픽테토스가 남긴 지혜의 문장들을 따라가 볼까요?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스며들게 두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덮어줄 따뜻한 위로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에픽테토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는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개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자식의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기를 바라는 간절함,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항상 좋게만 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혹은 젊은 시절처럼 몸이 팔팔하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욕심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과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는 것들인가요?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생각과 행동, 우리가 타고난 신체, 그리고 세상의 평판이나 재물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날씨와도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화를 낸다고 해서 비가 그치지 않듯 내 소관이 아닌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그저 스스로를 고문하는 일일 뿐입니다. 에픽테토스 역시 노예의 신분으로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내 다리는 저른바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리를 보고 슬퍼할지 평온할지를 결정하는 나의 의지는 결코 저른바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그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늘 밤 잠을 설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요? 당신이 100번, 1000번 다시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거나 어제의 실수가 사라지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당신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에픽테토스는 그런 일들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이후의 결과는 우주의 섭리에 맡기라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사공으로서 충분히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노를 내려놓고 강물의 품에 몸을 맡겨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자녀의 앞날도 내일의 건강 문제도 당신의 손을 떠나 더 큰 존재의 계획 속에 흐르고 있다고 믿어보세요. 내 소관이 아닌 짐들을 하나씩 강물 아래로 던져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고귀한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깊은 숨을 내뱉으며 당신의 권한받기였던 모든 미련을 내보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명료한 가르침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마음의 골짜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더 가지려 하고 왜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더 안락한 집, 자식들의 보란듯한 성공,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노후의 모습까지.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구석의 허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내게 없다는 결핍을 증언하는 것이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잔치상에 비유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담긴 그릇이 당신 앞으로 다가오면 기쁘게 즐기십시오. 하지만 그 그릇이 당신을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억지로 붙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당신에게 오지 않은 음식을 멀리서부터 탐욕스럽게 바라보지도 마세요. 당신의 차례를 고요히 기다리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소박한 찬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자의 태도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잘 비워내고 남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안목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행운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는 마음이 당신의 밤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적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물건을 가져갔거나 소중한 인연이 멀어졌을 때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대신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었다고 말해 보십시오. 자식이 독립하여 품을 떠난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건강도 사실은 상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귀입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잠시 빌려 쓰다가 주인인 자연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꽉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립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라는 것 옷은 낡으면 갈아입어야 하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이 당신 자신은 아닙니다. 옷이 해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보석 같은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창고를 가만히 정리해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쌓아두었던 허영의 짐들, 버리지 못해 곰팡이가 핀 해묵은 미련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 밤의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세요. 나는 이것 없이도 충분히 평온하다. 나는 이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새겨 봅니다. 욕망이 줄어든 빈자리에는 비로소 고요한 만족감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다는 이 신비로운 평화가 오늘 밤 당신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이미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픽테토스가 안내하는 지혜의 가장 깊은 곳, 자연의 순리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마주할 때 문득 겁이 나곤 합니다. 거울 속 깊어진 주름을 보거나 예전 같지 않은 기력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커다란 재앙처럼 여기며 밀어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다정하게 묻습니다.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는 것이 슬픈 일인가요? 열매가 익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극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자연이 정해놓은 아름답고 장엄한 질서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 역시 거부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마땅히 맞이해야 할 삶의 한 조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 인생을 하나의 긴 항해에 비유했습니다. 배가 잠시 항구에 정박했을 때 당신은 해변으로 나가 조개를 줍거나 예쁜 꽃을 꺾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배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당신은 손에 든 모든 것을 기쁘게 내려놓고 배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선장의 신호란 바로 자연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듯이 떠날 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누려온 가족, 인연, 그리고 당신의 육체조차 사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빌려 쓴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인 자연이 다시 돌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억울해하기보다 그동안 잘 썼습니다라고 감사하며 돌려주어야 합니다. 노활한 퇴보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작품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나무가 오래될수록 나이테는 깊어지고 뿌리는 단단해지듯 당신의 영혼 또한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잠이 내일을 위한 휴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의 끝 또한 이 거대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 완전한 안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불안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그 자리에 단단한 평화가 들어섭니다. 에픽테토스의 마지막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주어진 배역이 무엇이든 그 배역을 훌륭하게 연기하되 무대가 끝날 때는 미련 없이 커튼 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무대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연기해 왔습니다. 이제 관객의 박수 소리도 멀어지고
무대의 조명도 하나둘 꺼져가는 밤입니다. 이 어둠은 당신을 삼키려는 어둠이 아니라 당신을 포근하게 안아주려는 자연의 품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상처받지 않았고 우주는 당신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질서를 믿고 어머니의 품에서 잠드는 아이처럼 평화롭게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에픽테토스와 함께 나누었던 지혜의 대화가 서서히 갈무리 될 시간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머릿속을 맴돌던 수많은 만약에라는 가정들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타인의 말들,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들이 이제는 저 멀리 밤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평온의 씨앗을 일깨워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그 씨앗에 따뜻한 위로라는 물을 주었습니다. 어둠은 당신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부드러운 요람입니다. 시니어라는 긴 여정을 걸어오며 당신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책임감의 옷들을 이제는 하나씩 벗어두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으며 사회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밤 당신은 그저 온전한 당신 자신일 뿐입니다. 아무런 수식어도 필요 없고 아무런 증명도 필요하지 않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 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겪었던 모든 고단함은 이제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온몸에 힘을 툭 내려놓습니다. 미간에 남아있던 작은 긴장까지 모두 풀어줍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아기의 숨소리처럼 규칙적이고 평온해집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성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굳건할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미소 지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제 제 목소리도 당신의 곁을 떠나 서서히 멀어집니다. 남은 것은 고요한 음악과 당신의 평온한 심장 박동 소리뿐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우주의 고요함이 당신의 이불이 되어 당신을 포근하게 덮어줍니다. 그 리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깊고 달콤한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멀리 두고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